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근 법사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개묘년에 이런 물건은 좀 받아오지 마라 하는 게 있을까요? 개묘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다른 사람 물건을 받아올 때 좀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오늘 주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당근마켓이 유행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이제 물품을 나누고 중고 거래가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뭐 당근마켓 중고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의 물건은 이제 그나마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건요, 그 집안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 사연이라든가 내부 사정을 알게 된 경우에는요, 이런 물건은 여러분 절대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물건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망한 집이나 어떤 사연이 많거나 부도가 난 집의 어떤 물건들이에요. 저희 신도님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친언니예요. 근데 언니네가 굉장히 잘 살았어.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부도가 나니까 이제 20평대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들이 얼마나 커. 가구들도 다 비싼 겁니다. 뭐 이태리 가구, 이태리 뭐 식탁부터 해서 냉장고도 다 고급만 있는데 이 동생이 그게 탐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언니 이거 소파하고 냉장고하고 다 나 줘 해서 이 물건을 이 동생이 받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을 받아오면서부터요, 갑자기 아들이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자꾸 밥을 먹고 체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남편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분쟁이 나고 시비수가 생기고, 또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가슴에 또 혹이 생겨서 한 2년 동안 이 집안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계속 풍파가 계속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동토가 났구나. 물건을 잘못 들였구나. 망한 사람의 물건을 들여서 집안에 부정이 들었다. 이런 공수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로 2년 전에 그 정말 몇 천만 원짜리 쇼파라서 남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가져다 놨습니다.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집 같은 경우는요, 어떤 기도나 어떤 풀이 이런 게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물건을 갖다 다시 내놔야 돼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갖다 버리면서 애군이 나가고요. 새로운 가구를 갖다가 들이면서 새 운이 다시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말으셔야 될 게, 망한 집 물건이나 부도가 난 집에 어떤 가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건요, 여러분 절대 또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래된 고가구예요. 막 30년, 40년 된 막 통나무 의자부터 이런 가구들 있죠. 시골에서 우연하게 이 의자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10만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50년 된 의자라고 또 집에 막 모셔놔요. 이런 걸 갖다가.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나무에 목신이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죠. 목신 동토라는 게 있어요. 집안에 오래된 나무가 잘못 들어오면요, 귀신이 같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일이 풀리지가 않고요, 몸이 아프고요,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집에 어떤 부도가 난 집이나 망한 집의 물건이나 오래된 고가구가 들어와서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이거는 그 물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귀금속이나 반지나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반지를 물려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꼭 차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니까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잖아요. 그거를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고요. 그 귀금속엔 음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은 하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데 보관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서랍에 보관을 해놓으시고, 우리 엄마나 그분이 그리울 때는 꺼내서 이렇게 만져보시고 잠깐 이렇게 착용을 하시지, 이거 갖다가 그냥 하루 종일 1년 내내 착용을 하고 다니시는 건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아프지만요, 구분을 해야 돼요. 이승과 저승은 다르고요, 돌아가신 분과 산 사람은 갈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어떤 유품이라든가 그런 귀금속을 차고 있는 경우에도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웬만하면 착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중고 거래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혹시 갖다 놓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나 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요, 웬만하면 점검을 하셔서 좀 치우시거나 정리하시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그런 뭐 물건을 드릴 때 음. 이제 종이에다 뭐 임금 왕자를 써서 붙여놔라 네. 라고 이렇게 비방법으로 많이 알려주시는데 네. 그런 비방법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너무 부정이 강하게 들 때는요, 그런 왕자 부적 비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적보다도요, 사실은요, 그 물건을 갖다 해결하고 갖다 버리는 게 가장 큰 처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혹시 법사님도 혹시 중고 플랫폼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그 당근마켓을 한번 이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당장 어플을 지웠습니다. 뭐 어떤 거를 거래를 하셨길래? 제가 그안 쓰는 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시계를 좋아해요. 네. 비싼 건 아닌데. 근데 한두 번 찾는데 좀 안 맞아서 버리긴 아깝잖아. 그래서 그 시계를 갖다가 이제 올려놨어요. 근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사겠다고.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서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시계가 너무 이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팔았죠. 네. 팔았는데 3일 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시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환불? 네, 환불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다시 막 환불해 준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절대로 저는 이제 중고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시계는 어디? 시계는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실 못 쓰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근을 하고 이제는 중고 거래를 하면 좋은데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릴까? 나눔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신도님들 모시고 예. 원금법사의 뭐 중고 시장에서 조금 네, 한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